안녕하세요. 재료를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재료 레시피 MC 안현우입니다. 2024년 노벨 물리학상은 기계의 지능을 만든 두 과학자에게 수여되었습니다. 존 호필드와 제프리 힌튼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들은 자연에서 발견한 물리학적 원리를 이용해 기계가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발명했습니다. 무질서한 자성체 패턴을 연구하다가 뇌의 신경망처럼 작동하는 인공적인 패턴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인데요. 반세기 전만 해도 이런 발견은 상상하기 힘들었습니다. 컴퓨터는 단순히 미리 입력된 명령어를 따르는 기계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컴퓨터는 스스로 학습하고 패턴을 찾아내며 심지어 예술 작품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무질서한 자연 속 패턴을 통해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북극과 남극이 있고 같은 극은 밀어내고 다른 극은 끌어당기는 자석의 성질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물리학자들은 이런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이상한 자성체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스핀글래스라고 불리는 물질이었습니다. 사실 자석은 미세한 나침반과 같은 자석들이 합쳐져 구성되는데 이러한 작은 자석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마치 군인들이 일제히 한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런 정렬된 상태가 자석이 철을 끌어당기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런데 스핀글래스에서는 작은 자석들이 제각각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스핀글래스의 발견은 우연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구리나 은과 같은 비자성 금속에 철이나 망간 같은 자성 불순물을 소량 섞었을 때 예상치 못한 자기적 성질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무질서한 상태가 안정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좌절된 상호작용 때문이었습니다. 스핀글래스에서는 어떤 원자들은 서로 같은 방향으로 정렬하고 어떤 원자들은 반대 방향으로 정렬하려 합니다. 하지만 특정 온도에서 갑자기 그 성질이 변합니다. 마치 물이 얼음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물이 얼음이 될 때는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는 반면 스핀글래스는 무질서한 상태로 얼어붙었습니다. 처음에 물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무질서한 자성체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점차 이것이 무질서가 아닌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형태의 질서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스핀글래스는 우리가 알던 질서와는 다른 더 복잡하고 미묘한 질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수학적 도구가 필요했습니다. 기존의 방정식으로는 스핀글래스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물리학자들에게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스핀글래스의 발견은 단순한 물리학적 호기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 이상한 자성체를 연구하면서 뇌의 작동 방식과 놀랍도록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형태의 복잡성이었고 이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무질서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 규칙을 찾아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1975년 두 물리학자 데이비드 셔링턴과 스콧 커크패트릭은 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난제에 도전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스핀글래스의 각 원자가 가진 자기적 성질을 마치 작은 나침반처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자성체와 달리 스핀글래스에서는 이 나침반들이 서로 복잡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어떤 원자들은 서로 같은 방향을 향하려 하고 또 어떤 원자들은 반대 방향을 향하려 했습니다. 셔링턴과 커크패트릭은 이런 복잡한 상호작용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스핀글래스 해밀토니안이라는 수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수식은 각 원자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확률적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그 결과에서 에너지 지형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스핀글래스의 상태를 마치 울퉁불퉁한 지형처럼 표현한 것인데요. 이 지형에는 수많은 계곡과 언덕이 있었고 각각의 계곡은 시스템이 안정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이는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자성체는 단 하나의 깊은 계곡만을 가지고 있었지만 스핀글래스는 수많은 계곡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 계곡들은 모두 비슷한 깊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스핀글래스가 여러 개의 안정된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셔링턴 커크패트릭 모델은
단순한 물리학 이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델은 복잡한 시스템이 어떻게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개의 안정된 상태는 마치 여러 개의 기억처럼 작동할 수 있었고, 시스템은 이 상태들 사이를 자연스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연구는 단순히 하나의 물리 현상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곧 인공지능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분야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뇌는 어떻게 기억을 저장할까요? 흐릿한 사진을 보고도 옛 친구의 얼굴을 알아보는 것처럼 불완전한 정보에서도 완전한 기억을 떠올리는 뇌의 능력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존 호필드라는 물리학자는 스핀글레스의 에너지 지형이 우리 뇌의 기억 저장 방식과 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핀글레스가 가진 여러 개의 안정된 상태들은 마치 뇌가 저장한 여러 개의 기억과 같았습니다. 더구나 스핀글레스는 외부에서 약간의 자극을 주면 가장 가까운 안정 상태로 자연스럽게 이동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단서를 보고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통찰을 바탕으로 존 호필드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인공신경망을 설계했습니다. 그는 뉴런들을 스핀글레스의 원자들처럼 서로 연결했고 각 연결에 강도를 부여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호필드 네트워크는 마치 작은 인공두뇌처럼 기억을 저장하고 회상할 수 있었습니다. 호필드 네트워크의 가장 혁신적인 점은 에너지 함수의 도입이었습니다. 네트워크의 상태는 마치 구슬이 울퉁불퉁한 지형을 굴러다니는 것처럼 에너지가 낮은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했습니다. 저장된 기억들은 이 에너지 지형의 계곡들이었고, 불완전한 입력은 구슬이 굴러가기 시작하는 초기 위치였습니다. 예를 들어 네트워크에 J라는 글자의 패턴을 저장하면 이는 에너지 지형의 하나의 계곡을 만듭니다. 나중에 잡음이 섞인 J와 이미지를 입력하면 네트워크는 마치 구슬이 계곡으로 굴러가듯 자연스럽게 원래의 깨끗한 J 패턴을 복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연상기억의 원리입니다. 호필드의 발견은 인공지능 연구에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가 정보를 디지털 형태로 저장했다면 호필드 네트워크는 물리적 시스템의 역학처럼 작동했습니다. 이는 기계가 인간의 뇌처럼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네트워크가 가진 오류 수정 능력이었습니다. 호필드 네트워크는 손상되거나 불완전한 입력을 받아도 가장 가까운 저장된 패턴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뇌가 가진 강력한 패턴 인식 능력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호필드 네트워크에도 한계는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패턴을 저장하려 하면 기억들이 서로 간섭을 일으켰고, 이는 네트워크의 성능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는 마치 너무 많은 것을 한꺼번에 기억하려 할 때 혼란스러워지는 우리의 뇌와도 비슷했습니다. 그럼에도 호필드 연구는 물리학과 인공지능의 경계를 허문 획기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자연의 무질서 속에서 발견된 패턴이 기계의 기억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는 곧 더 혁신적인 발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83년 제프리 힌트는 이런 자연의 원리를 인공신경망에 적용하는 대담한 시도를 합니다. 그가 만든 볼츠만 머신은 의도적으로 실수를 하면서 오히려 더 나은 학습 결과를 얻는 혁신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힌트의 영감은 19세기 물리학자 루트비 볼츠만의 통계역학에서 왔습니다. 여기서 볼츠만의 통계역학이란 기체 분자들의 무질서한 운동이 사실은 정교한 통계적 법칙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분자들은 높은 온도에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낮은 온도에서는 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볼츠만 분포라고 부릅니다. 힌트는 이 원리를 신경망에 적용했습니다. 그는 뉴런들이 때때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허용했습니다. 마치 뜨거운 물에서 분자들이 무작위로 움직이는 것처럼 네트워크가 다양한 상태를 탐험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는 호필드 네트워크의 결정론적 접근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혁신은 은닉 유닛이라 불리는 특별한 뉴런들의 도입이었습니다. 이 뉴런들은 입력과 출력 사이에서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체스 선수가 다음 수를 생각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는 것처럼 은닉 유닛들은 데이터에 숨겨진 구조를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놀라운 학습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볼츠만 머신은 단순히 주어진 패턴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패턴 속에 숨어있는 규칙성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언어를 배우는 아이가 문법의 규칙을 스스로 발견하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힌트는 네트워크의 학습 과정을 모의담금질이라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이는 금속을 단련할 때 처음에는 높은 온도로 가열했다가 천천히 식히는 것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높은 온도에서 네트워크는 자유롭게 탐험하고 온도가 낮아지면서 점차 안정된 상태로 수렴합니다. 기존의 신경망들이 지역 최적화에 갇히는 문제를 겪었다면 볼츠만 머신은 확률적 방식으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역 최적화란 주변만 둘러봤을 때는 가장 좋은 해답처럼 보이지만 전체를 보면 더 나은 답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지만 볼츠만 머신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모든 뉴런이 서로 연결된 구조는 계산 비용이 매우 컸고 학습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힌트는 제한된 볼츠만 머신이라는 단순화된 버전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후에 딥러닝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자연의 무질서를 모방한 힌튼의 발견은 인공지능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완벽한 질서만을 추구하던 기존의 접근에서 벗어나 무질서의 힘을 활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는 곧 더 깊은 학습이 가능한 딥러닝의 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연은 층층이 쌓인 복잡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뭇잎의 세세한 무늬에서 시작해 가지의 배열, 나무의 전체 모습까지 각각의 층위마다 다른 패턴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 단순한 선과 점에서 시작해 점차 복잡한 형태를 인식해가죠. 2006년 제프리 힌트는 이런 자연의 계층적 구조에서 영감을 받아 제한된 볼츠만 머신을 여러 층 쌓아 올리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마치 레고 블록을 쌓아 올리듯 각 층은 이전 층에서 학습한 패턴을 바탕으로 더 복잡한 특징을 학습했습니다. 이는 완전히 새로운 발상이었습니다. 이러한 층층의 구조는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첫 번째 층이 단순한 패턴을 학습한다면 그 위의 층들은 점차 더 복잡한 패턴을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얼굴을 인식할 때 첫 층은 선과 점을, 그 다음 층은 눈과 코를, 마지막 층은 전체 얼굴을 인식하는 식입니다. 우리의 뇌 또한 시각 피질의 각 층이 점차 복잡한 특징을 추출하는 것처럼 딥러닝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비슷한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스핑글레스에서 시작된 물리학적 통찰이 마침내 인간의 뇌를 닮은 인공지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2012년 힌튼의 제자 알렉스 크리제프스키가 개발한 알렉스넷은 컴퓨터 비전 대회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딥러닝 혁명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의 향상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계산 패러다임의 등장을 의미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가 명시적인 규칙에 따라 계산을 수행했다면 딥러닝은 마치 자연 시스템처럼 스스로 학습하고 적용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체계가 범용성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지 인식,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딥러닝은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자연의 법칙이 모든 현상에 적용되는 것처럼 딥러닝의 원리도 다양한 문제에 적용될 수 있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자성체의 무질서 속에서 발견한 패턴은 이제 우리 시대를 정의하는 기술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의 음성 비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까지 딥러닝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더 깊은 층을 쌓고 더 복잡한 패턴을 학습하면서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자성체부터 딥러닝까지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하나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실수의 가치입니다. 힌트는 자신이 만든 볼츠만 머신에 의도적으로 실수를 허용했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공지능도 실수할 수 있고 또 실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답을 찾기보다는 시행착오를 통해 배우고 발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바로 우리 인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실수를 발견하고 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자연이 스핑글레스라는 이상한 자성체를 통해 우리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 것처럼 인공지능의 실수와 한계는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거나 맹목적으로 의존할 것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동반자로 여겨야 합니다. 인공지능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도전이 등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설렘을 가져도 좋을 것입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호기심과 창의력이 인공지능과 만날 때 어떤 놀라운 혁신이 탄생할지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여정을 시작할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재료 레시피 MC 안윤호였습니다. 재료 레시피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